여성은 감성적이며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은 인생에서 가장 기대하는 결혼을 꿈꾸지만 삶은 항상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해 의지할 사람을 잃고 혼자가 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결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와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삶을 꿈꾸게 되지요.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혼은 처음의 기대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부 생활이 생각처럼 조화롭지 않다면 이는 여성들에게 큰 고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60세의 오선희는 그런 경우다. 자신보다 5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하며 평온한 삶을 기대했지만 불과 반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과연 순이 아주머니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는 오순이 올해 55살입니다. 솔직히 저는 사랑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젊은 시절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저는 꼭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외모도 단정하고 패션 감각도 뛰어나기 때문에 저와 잘 어울리는 남성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구애를 거절한 끝에 드디어 제 이상형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저에게 매우 다정했고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아들과 딸을 낳았고 저는 온 힘을 다해 자녀를 돌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늘 바빴고 거의 매달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과의 친밀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조사를 거듭한 끝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은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두 아이를 함께 데려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38살이었고 갑작스러운 이혼으로 삶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제 젊음과 아름다운 시간들을 남편에게 바쳤지만 그는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남편에게 실망했지만 저는 다행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었고 스스로를 돌보기 위해 요가를 배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저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저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고 결국 우리의 행복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매일 밤 남편과 함께했던 달콤한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남자는 이렇게 쉽게 변할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초반에는 밥도 잘 먹지 못했고 심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마음을 다잡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저는 스스로의 삶을 더욱 멋지게 가꿔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나는 아직 은퇴하지 않았지만 직장 생활은 비교적 한가했다. 그 덕분에 저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춤추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댄스 교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연상이었고 저와 비슷한 상황의 싱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춤을 함께 즐기는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먼저 다가와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었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거나 저녁 식사를 제안하곤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저는 점점 마음이 열렸고 그렇게 우리는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매우 자상했고 항상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성에 대한 경계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기에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아직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조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더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마침내 저는 그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었고 집안일도 스스로 도맡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저에게 늘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주었고 특별한 날이면 늘 저를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정성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저는 그와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의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지낸 지 반달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 밤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지만 남편은 밤마다 저를 번거롭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이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지만 매일 밤 이어지는 그의 요구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편안한 잠을 자본 적이 없었고 결국 저는 피곤해 지쳐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피부도 탄력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각방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우리 관계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각방을 쓰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남편은 크게 화를 내며 저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비난했고 자신이 이렇게 잘해주는데도 내가 그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무리 제 입장을 설명하려 해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일은 각방을 쓴 지 불과 보름 만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전 댄스 모임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 듣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본 결과 그의 곁에는 익숙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우리가 함께 운동을 하며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남편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당신이 나를 피하니 어쩔 수 없잖아. 부부라면 당연히 함께해야 하는 것 아니야? 당신이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지.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잖아. 그의 말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고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2번째 결혼이기에 또다시 이혼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체면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다시 같은 방을 쓰며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제 마음은 편치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다른 여자와 만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재혼을 결심한 이유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삶은 온통 희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비록 혼자라는 것이 두렵긴 했지만 억지로 참으며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하는 관계이지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어야지 강요와 희생만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이 단계에서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성공과 명예를 쫓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걸으며 세월이 남긴 흔적을 되새기고
삶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시기입니다. 공자가 예순이 되면 귀로 들으면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듯이 이 나이가 되면 이미 수많은 삶의 진리를 듣고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겪으며 세상의 이치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풍성하고 값진 것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운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는 더 이상 속도를 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일상의 작은 행복을 음미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때 집착했던 가치들이 지금은 한결 가볍게 느껴지듯 삶은 때로는 집착을 내려놓고 바람처럼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치열하게 싸우고 도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나답게 살아가며 세상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더 이상 남을 위해 살아가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5세를 넘기며 비로소 깨닫게 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고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남들의 평가와 시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겉모습을 꾸미고 말투 하나까지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65세가 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시선과 소문들이 결국은 한낱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더 이상 남의 평가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결정을 남을 위해 내렸는가? 그로 인해 후회한 적은 없는가? 이제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 나 자신의 감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 어디에 살든 어떤 취미를 즐기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고 그로 인해 후회와 실망을 경험했을까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든 어디에서 살든 어떤 취미를 즐기든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스스로 만족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진정으로 느끼며 가장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남의 인정을 받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의 평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물질적인 재산을 쌓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돈의 힘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넓은 집, 최신형 자동차, 가득 찬 옷장을 성공과 안정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삶의 편리함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들은 우리를 짓누르는 부담이 될 뿐입니다. 집 안에 쌓여가는 불필요한 물건들은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하고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오히려 깨끗하고 정돈된 공간을 만들면 마음도 더욱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소중한 경험, 아름다운 추억,
그리고 가족과의 진실한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 의미 없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않기.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과 온기를 주지만 어떤 관계는 단지 습관적으로 유지될 뿐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하며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 억지로 웃곤 합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가면 우리의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지고 인생은 한층 더 짧아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정한 가치가 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에게 정말 의미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어 거리를 두고 진정으로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진실한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단순한 식사, 혼자만의 여유로운 티타임,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사랑과 존중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채워질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모임과 관계들이 정말로 내게 의미가 있는가? 만약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 과감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존중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한 끼 식사, 조용한 밤,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 이러한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진정한 행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내는 매 순간이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채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가 강요하는 외모의 기준에서 벗어나기. 이 사회는 항상 외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 미디어와 광고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며 우리에게 완벽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과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단순한 노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이며 수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의 증거입니다. 하얀 머리카락 또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지혜롭게 나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65세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외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자존감, 선한 마음, 그리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따뜻한 심성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진심, 어린 감정을 사랑합니다. 외모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우리의 모든 주름, 모든 하얀 머리카락은 오롯이 우리의 독특한 인생을 담은 소중한 작품입니다. 다섯 번째,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기. 우리의 인생에는 오랜 시간 동안 길러온 다양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습관들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활동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동호회에 참석하고 바둑을 두거나 사교 모임에 나가는 것이 즐거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찾아야 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일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예를 들어 화초를 가꾸거나 그림을 배우고 조용한 오후에 창가에 앉아 글을 쓰는 등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거나 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또한 우리에게 커다란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즐거운 일들도 변화하기 마련이며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지금 꽃을 가꾸고 그림을 배우고 글을 쓰는 것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조용한 오후를 보내거나 창가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순간도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로 변화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언제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나를 해치는 관계를 더 이상 참지 않기. 우리는 종종 오랜 습관이나 의무감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치게 하고 상처를 남기며 삶의 활력을 빼앗아갑니다. 65세가 넘으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참을 이유가 없습니다. 친구의 끊임없는 비판, 가족의 무례한 태도, 주변에서 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삶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이런 관계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관계를 놓아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늘 응원해주는 진정한 친구들과 가족에게 집중하세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습니다. 7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친구가 직장에서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이웃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며 친척이 더 많은 성취를 이룬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된 지금 우리는 깨닫습니다. 각자의 인생은 모두 다르며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교와 질투를 멈추고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가족과의 따뜻한 순간,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할 인생의 성취입니다. 인생은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나만의 여정이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목표를 붙잡지 않기. 젊었을 때 우리는 수많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안정된 커리어를 쌓고 부를 축적하며 타인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목표들은 우리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모든 목표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온,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단순하지만 충만한 삶의 경험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여행을 떠나 나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고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선택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인생의 이 시기를 되돌아보세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오래된 목표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목표는 현재의 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자신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우리는 살아오면서 항상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열심히 일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늘 타인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으면 이제는 이런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이제는 나를 우선으로 삼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건강과 마음, 그리고 감정을 잘 돌볼 때 우리는 스스로 더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로 떠나는 것,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독서를 즐기는 것, 혹은 새로운 취미를 탐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그리고 절대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그 기운을 느끼고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65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경쟁하거나 목표를 정복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삶을 경험하고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다른 사람들의 시선, 과도한 물질적 욕망, 유해한 관계,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목표들을 내려놓는 방법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소중한 공간을 채울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평온함, 기쁨,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미래의 모든 하루하루는 더 자유롭고 가벼운 삶을 살 기회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소소한 순간들을 즐겨보세요. 스스로를 위해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세요. 오늘 팟캐스트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우리 함께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정원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